2026년 트로트 음악계의 충격적인 계약. 김태연, 싱어송라이터의 제왕 3 촬영 중 비밀리에 전속 계약 체결. 속보, 2026년 1월 트로트 음악계가 한밤중에 뒤집혔다. 절대 공개되면 안 된다는 말이 스태프들의 무전기를 타고 돌아다니던 그날. 싱어송라이터의 제왕 3세트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조명이 꺼진 복도는 마치 바닷속처럼 어둡고 그 어둠을 가르는 것은 누군가의 빠른 구두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의 끝에서 별표 김태연, 가명, 별표 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대기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에 쥔 종이봉투의 모서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전속 계약서, 트로트판의 룰을 바꿀 수 있다는 소문이 촬영장에 퍼진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촬영 중간에, 그것도 방송국 건물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전속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한다? 누가 봐도 위험한 선택이었다. 새벽 1시 17분, 스튜디오 B동 3층 끝방, 출입 통제라는 팻말이 걸렸고 평소 웃음이 많던 조연출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 방 앞에는 낯선 경호 인력이 서 있었다. 그들은 방송국 경호팀이 아니었다. 검은 이어피스, 손목에 마이크, 단정한 구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잠시 뒤 문틈 사이로 흰 종이들이 스르르 움직였다. 누군가 펜을 쥐고 사인을 하는 소리. 사각사각 종이 위로 운명이 긁혀 내려갔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더 수상해진다. 취재진이라는 설정의 목격자, 이 확보한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방 안에는 3사람이 있었다. 김태연, 프로그램 제작진 측 인사 1명, 그리고 소문만 무성했던 새 레이블 위 대표. 그는 업계에서 조용히 큰 판을 짜는 사람으로 통한다고 했다. 그의 첫마디가 이랬다는 증언이 있다. 당신은 트로트가 아니라 트로트의 다음 단계를 만들 거예요. 그 순간 김태연의 표정이 바뀌었다고 한다. 흔히 말하는 계약금이나 방송 출연 보장 같은 조건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짜로 바라본 것은 창작권이었다. 내가 만든 곡을 내 이름으로 지키겠다. 그 한 줄이 계약서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제작진 일부는 그 조항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한다. 왜냐하면 싱어송라이터의 제왕 3위 핵심은 참가자들이 만들어내는 곡과 이야기, 즉 콘텐츠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업계가 술렁인 이유는 단 하나. 그 조항이 사실이라면 김태연은 단지 전속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별표, 방송의 편집 권한, 별표까지 흔들 수 있게 된다. 가령 특정 무대가 왜 갑자기 통편집되는지, 누가 어떤 순서로 무대에 서는지, 어떤 곡이 미공개로 묻히는지 그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고편이 공개됐다. 단 9초. 화면은 까만색에서 시작해 천천히 조명이 켜지고 김태연이 기타를 들고 앉아 있다. 손가락이 현을 튕기는 순간 스튜디오 공기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 누군가 숨을 삼키고 누군가 눈을 감는다. 그리고 자막이 뜬다. 그녀의 노래를 이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시청자들은 환호했지만 업계는 그 문장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한다. 빼앗을 수 없다. 는 말은 곧 그동안 누군가가 빼앗아 왔다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 전제가 사실이라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빼앗아 왔다는 걸까? 촬영장 내부에서는 이상한 장면들이 연달아 목격됐다. 평소 스태프들이 자유롭게 오가던 동선이 갑자기 바뀌었고 김태연의 대기실 앞에는 스태프 출입 제한이 붙였다. 대기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피아노 소리는 더 자주 들렸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녹음 탓에 복도에는 따뜻한 커피 향과 함께 금속성 케이블 냄새가 감돌았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날부터 촬영장이 방송국이 아니라 레코딩 스튜디오 같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리허설 도중 김태연이 갑자기 무대를 멈췄다.
조명이 정면에서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땀이 귀 밑으로 흘렀다. 관객석은 웅성거렸고 PD의 목소리가 모니터 스피커에서 딱딱하게 울렸다. 계속 가요. 방송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김태현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이 곡 제 이름으로 나가요. 편곡도, 가사도, 크레딧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컵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뺐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았기 때문이다. 방송이 아무리 드라마를 원해도 음악의 이름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그 선을 그녀가 공개적으로 그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공개된다. 김태현의 전속계약 상대가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 의외로 별표 해외 스트리밍 기반의 신생 레이블 가칭 루미나 레코드 별표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레이블은 전통 트로트를 세계 시장에 맞게 재해석해 글로벌 트로트라는 새로운 라벨을 만들려 했고 김태현을 첫 번째 아티스트로 세우려 했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했다. 트로트가 이제 한국 안에서만 노는 장르가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런데 진짜 폭탄은 마지막에 터졌다. 계약을 체결한 그 방에서 김태현이 마지막 서명을 하기 직전 대표가 계약서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끼워 넣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그것은 부속 합의서였고 제목은 단 한 줄, 비밀 보호 조항. 그 조항의 핵심은 이랬다. 아티스트의 창작 과정 및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촬영 노출을 거부할 권리. 즉, 방송을 위해 감정을 강요하는 연출, 과거사를 자극하는 질문, 눈물과 갈등을 유도하는 편집에 대해 김태현이 거부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 조항이 사실이라면 싱어송라이터의 제왕 3위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감정 서사가 흔들린다. 그리고 그 순간 업계는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다. 혹시 이 계약은 돈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방송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던 건 아닐까? 마지막 장면은 더 극적이다. 다음 회차 예고가 끝나기 직전 화면이 짧게 흔들리며 누군가의 손이 잡힌다. 손등에는 잉크가 묻어 있고 손가락에는 사인펜 자국이 선명하다. 김태현의 손이다.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카메라를 밀어낸다. 자막이 뜬다. 이제 내가 내 이야기를 쓴다. 2026년 트로트 음악계에 떨어진 이 한 장의 계약서. 그것이 신인의 도박 일지, 새 시대의 선언 일지. 아직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다. 그날 새벽 조용한 방에서 들리던 사각사각 소리는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트로트의 판을 다시 그리는 소리였다는 것. 그리고 지금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김태현이 숨겨온 것은 계약서였을까? 아니면 계약서에 담긴 진짜 이야기였을까?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현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